안녕하세요. 리테라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시 입결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부산대학교 이제 정시 입결을 이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2025학년도 부산대 입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도 좀 올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변경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그 정시 전형에서 이제 가장 큰 뭐 변화라고 하는 게 뭐 자연계열 일부 모집 단위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 수학을 반드시 기하나 미적을 응시하라고 지정해놨던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 일부는 뭐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해서 이제 확통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좀 관심 있는 이제 또는 선호도가 높은 의예나 또는 치의학 전문 대학원, 그러니까 치의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모집 단위들은 이제 전년도까지는 정시에서 뭐 수능 100%로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수능 80%와 그리고 이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었던 학업 역량 평가 20%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 워낙 이제 의예나 치의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점수대가 이제 워낙 이제 그 고득점 이제 점수대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 역량 평가 20%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일단 지원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전형 방법상의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좀 챙겨보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형을 살펴볼 건데, 이거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만 이제 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공개했던 입시 결과 자료에 그 뒤편을 보면요. 제가 이제 수시 입결 설명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형별로 이제 저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맨 뒤편에 부산대학교 입시 결과에는 모집 단위별로도 이제 입결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정시 전형을 살펴보지만 예를 들어서 맨 뒤편에는 뭐 의예과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는 얼마, 그리고 뭐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은 또 어느 정도, 뭐 그리고 정시는 어떻게, 이런 결과들만 이제 모집 단위별로 학과별로도 따로 이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서 맨 뒤편에 있는 모집 단위별 입학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이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지금 제가 그 의예나 치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가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인지 뭐 수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이수 과목들, 그러니까 핵심 이수 과목이나 이제 권장 과목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제 그 부산대학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 입시 결과 자료에도 또 이제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은 이미 뭐 좀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향후에 2026학년도,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이제 밑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어떤 과목들을 이수하는 게 수시든 정시든 유리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그 권장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자료 활용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전형,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 정시 전형 이제 그 반영 방법, 그러니까 수능 반영 방법은 모집 단위별로 이제 각각의 과목 비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그냥 두 가지만 그냥 구분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인문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물론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통상 인문과 자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수 영탐
반영 비중이, 그러니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문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 국어 반영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은 25, 영어 반영 비중은 20, 탐구 반영 비중은 25%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 100%가 반영이 되고, 여기 전체 전형 총점은, 대학별 환산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중에 여기 이제 보시면 바로 밑에 여기 표 보시면 수능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몇 점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총점 1000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네, 대략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는 자료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 2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 30, 영어 반영 비중 20,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 30 해서 역시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 네, 이렇게 반영 비중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학에서 기하나 미적 지정된 모집 단위들도 있습니다.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과탐을 지정해 놓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나중에 다운받아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대략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능 환산 점수를 따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뭐 경쟁률도 그렇게 뭐 따로 살펴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합격자들 이제 대략적인 수능 백분위가 어느 정도 선인지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단과대학별로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위쪽은 지금 인문대학들인데, 뭐 중어 중문학과부터 시작해서 고고학과까지 지금 인문대학들, 네, 이제 평균치와 70%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평균치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평균치가 거의 77 정도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77이면 100분 77점이면은 상위 23이니까 정확하게 3.0 정도가 이제 나오는 그런 점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등급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사실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 평균 지점들은 대략 한 2.8에서 한 3.0 정도 사이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문대학이 일단 요 정도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 단위들마다 편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표준 편차에서 100분위, 여긴 지금 100분위 표준 편차입니다. 100분위 표준 편차에서 지금 4.96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마지막에 문 닫고 이제 들어온 친구의 성적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짐작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2025학년도에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이제 그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이건 제가 볼 때 전략보다는 진짜 좀 운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이 평균치하고 70%의 성적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최소한 인문대학은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회과학대학을 한번 살펴볼 건데, 사회과학대학도 지금 인문대학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도 실제로 이제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83.89 정도. 그러니까 거의 84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좀 높았었는데 조금 하락하긴 했어요. 하락하긴 했고, 문헌정보나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선은 대략 한 2.8등급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등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뭐 수시에서도 조금 의외의 결과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편차도 지금 한 5.60 정도까지 지금 편차가 났었거든요.
이전 연도 백분위 편차는 1.46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치가 거의 다 80을 지금 다 넘었죠. 그죠? 대기환경과학과도 뭐 79.86이면 네, 일단 80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백분위 평균치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균치 자체는 대략 한 81에서 82 정도, 네, 그 정도 백분위 수준이면은 일단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워낙 그래도 이제 거점 공립대 중에 이제 뭐 최상위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연도별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네, 여기서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대학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치는 자연과학대학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높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거는 수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모집 단위가 화공생명공학 전공이고, 실제로 화공생명공학 전공은 수시에서도 그렇고, 네, 어쨌든 입결 평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공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 지금 백분위 평균이 90.21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전 연도에 88.97보다도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작년이 그 수능이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 평균 점수는 더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모집 단위들은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87, 88 정도면은 거의 이제 뭐 2.1 정도? 그러니까 수능 평균으로 보면 2.1 정도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이제 성적대인데, 뭐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았던 학과들, 반도체공이군요. 전기공학하고 반도체공. 그래서, 반도체공은 이제 신설 모집단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공학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제 평균치가 86.25였는데, 뭐 비슷하지만 사실 조금 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88.51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수시 입결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점수가 좀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신설 모집 단위로 이제 입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모집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첫 해는 조금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 이듬해에는 어쨌든 이제 점수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올해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35로, 그래도 뭐, 공대에서 최상위 모집단위보다는 어쨌든 이제 점수가 조금, 이제 백분 점수가 좀 낮긴 한데,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85.51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뭐, 인문 쪽에서는 그래도 거의 최상단에 있는 그런 모집단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교육, 이제 사범대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네, 사범대가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펼쳐져 있으니까, 네, 사범대를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사범대 이제 평균점은 대략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사범대학 쪽은 지금 인문 쪽도 있고 지금 자연 쪽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모집 단위별로 이제 조금 편차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체적인 이제 평균점은 그래도 이제 뭐 78, 79 이상은 지금 나와야 조금 안전하게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교육 같은 경우 지금 83.10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 85.59로 이전 연도보다는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82.93이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84.12였는데 그때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교육학과는 뭐 얼추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다른 학과들은 뭐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84.5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보다 조금 네,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고, 그다음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 이제 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87점 22 정도였었으니까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70대, 백분위 70대로 지금 내려앉은 물리교육이나 화학교육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보다 점수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교육은 82.53 이었는데 79.57로, 그 다음에 화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았었거든요. 84.48로 더 높았었는데 75.21까지 네, 작년에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한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도 높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83.98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86.6으로 그때보다 2023학년도보다는 네, 조금 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가 지금 85.37로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도 지역 인재 전형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 컴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39로 네, 점수가 많이 높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88.82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64로 이전 연도 86.51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얼추 비슷한 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가 이제 좀 특색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의학 전문대학원, 이제 한의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네, 한의는 96.25, 그리고 70%가 96.17, 그리고 편차는 0.45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전 연도에는 지금 96.7, 그리고, 네, 여기 70% 컷이 96.83 정도로 편차는 뭐 거의 비슷했는데, 입결 평균이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100분이 96을 이제 넘기는 게 평균치였다라고 하는 거를 네, 조금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으로는 그 뭐 실기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이 좀 있는데 그 실기 전형 관련된 부분들은 네, 이제 뭐 실기 점수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살펴보진 않고 저희는 일단 일반 전형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제 뭐 그 지원 정도의 선은 어느 정도 선인지는 대충 이제 조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진 결과가 아니라 뭐 이거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이 또 어려울지 쉬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될지 그런 부분은 좀 추후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대를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대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올해 부산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부산대 정시 입결을 마무리하면서 부산대 입시 결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리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